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 유사에 나오는 김유신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김유신 편에 등재되어 있는 김유신의 그 전생의 이야기는 곧 그 삼국 사기의 김유신의 상중하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김유신 전 한 편만 이렇게 설화로 전송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유신은 신라의 그 대장군으로서 삼국 통일을 이룩한 그러한 명장입니다. 그리고 또 김유신의 개인적 인간상에 대해서는 그를 덕장이라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김유신의 전생은 이런 선사께서 어떻게 기록해 놓았나 하는 것을 한번 서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님은 삼국 유사 김유신 편에서요, 김유신은 전생에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인이 아닌 고구려인이다 한 것이죠. 또 그렇고 실제 사기나 가락국기에 의하면은 김유신은 김수로 대왕의 12세 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국 유사에는요, 그와 다른 본래의 고구려인이다. 고구려인이다라면은 가야와 동시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임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래 고구려의 일관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추남이라 했다. 그분은 빼어난 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전개가 되는데요. 그 사건에 보면은 국내성 앞에 넓은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이 물이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쪽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더라. 소위 이제 역류가 된 것이죠. 물이 갑작스럽게 개천에 물이 거꾸로 흐르니까 그 궁성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해괴한 일이 생겼다. 나라에 큰 변이 있을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그 즈음입니다. 그러한 즈음에 국내에서도 왕실에서도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일관을 불른 겁니다. 물론 그 일관은 조정 중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이제 의전 회의에 참석해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했는데 다른 중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왕이 드디어 일관 춘왕공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왕은 정확하게 누구인가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후자의 여러 학자들은 보장왕일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 이것은 자칫 잘못 단정을 지으면은 여러 가지 또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관 추남이에게 물으냐, 추남이가 한참 동안 있다가 어렵사이 전하 죽여주십시오. 그래, 결국은 그 무슨 말이요? 차마 제 입으로 담기가 어렵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하니까 중신도 웅성거리면서 모두 일관 춘왕공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말을 하라는 종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어코 이제 일관 추남이가 의전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인 즉선 이렇습니다.
지금 물이 역류하는 것은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일종의 역모인데 자칫하면 그 전하에게 큰 변이 있을 그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더욱더 중신들은 웅성거리고 왕도 크게 놀란 거죠. 그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까 소신을 벌해주십시오. 그럼 또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관 춘하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려옵게 황송합니다마는 중전마마께서 색정에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앞에 국내성 앞에 냇물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슨 이야기냐? 소상히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최근에 들어서 중전마마께서 다른 남자와 사통을 하고 있었어. 그로 인해서 이런 큰 병고가 생긴 것으로 소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은 이것은 분명히 역모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거짓으로 이야기가 되거나 또 추남공이 사심으로 이야기한다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중전이 그러한 행위가 과연 있었다면 중전은 곧 폐위되고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중전을 불러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전은 이었고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의전 앞으로 나온 것이죠. 여차저차 해서 이 공내성 앞에 물이 지금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도 당신도 알고 있지. 이 물이 거꾸로 흐른 것은 당신이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해서 그렇게 물이 거꾸로 흐른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전하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당연히 천부당 만부당하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장례도 소란스러워졌고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전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이렇게 말했죠. 내이는 추남 중전인 나를 두고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하냐. 내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잠깐 전하 시간을 주십시오 하더니만 이 중전이 잠시 후에 자기 방에 갔다가 빨간 보자기에 든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추남이 앞에 그것을 내놓았죠. 내 이놈,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 이 통 속엔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맞혀봐라. 만약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 목숨은 바로 나를 능멸한 죄로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호령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든 추남은 한참 동안 그 상자를 꿰뚫어 보다가 문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하, 이 상자 속에는 죽은 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왕비는 잠시 깜짝 놀란 거죠. 사실 왕비가 그 속에 쥐를 한 마리 넣어놨는데 그 쥐가 들었다는 거 아니까 더더욱 놀랄 수밖에. 그래서 내 이놈 쥐는 맞다. 하지만 그 속에 쥐는 모두 몇 마리가 들었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추남은 전하 이 속에는 쥐가 7마리가 들었사옵니다. 어떤 기록에는 5마리가 들었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설왕설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마리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7마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즉시 개봉하라! 이렇게 해서 옆에 있던 군사가 그 보자기를 푸고 통을 여니까 그 속에는 쥐가 분명하되 큰 쥐가 한 마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왕비를 능멸했다 이렇게 해서 당장 저 추남을 처형하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남은 바로 포박이 되어서 공내성 밖에 저 어떤 깊은 그 산 계곡에서 처형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막상 그로 인해서 왕비는 면피를 얻었습니다만 왕은 곰곰이 생각해 봤죠. 도대체 제 추나미가 이 상자 속에 쥐가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오전 내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군사를 시켰어. 그 쥐를 가져오도록 하라. 이렇게 시켰어. 얼마 후에 그 쥐 같은 상자가 왕 앞에 도착했고 왕은 당장 그 뚜껑을 열도록 하라. 이렇게 명을 했죠. 그 뚜껑을 여니까 역시 큰 쥐가 한 마리 그 솜 속에 들어 있었는데 왕은 한참 동안 그 쥐를 내렸다 보다가 저 쥐의 배를 가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바로 칼을 준비해서 그 쥐의 복부를 갈랐는데 그 속에는 새끼 쥐가 6마리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란 왕은 즉시 파발을 보내서 추남의 사형 집행을 멈추도록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발꾼은 급히 말을 막 몰고 갔죠. 그리고 왕은 즉시 왕비를 불러서 그 연유를 문초한 후에 폐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비 왕비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가로 갔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처가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파발꾼은 급히 말을 타고 가는데 바람이 몹시 불고 이랬는데, 근데 저만치서 이제 막 나니까 칼을 막 들어오면서 술을 이렇게 품으면서 이제 목을 치려고 이제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죠. 추고 있는데, 추남은 손을 뒤로 묶인 채 눈을 감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보고 있어. 그러고 있을 때 저쪽에서 파발꾼이 오면서 깃대를 막 흔들면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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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거기 사형 집행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빨리 집행하라 하는 그런 신호인 줄 알고 바로 망나니에게 집행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망나니가 돌다가 대번에 추남의 목을 땡깡 쳤다는 것이죠. 파발꾼이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추남의 목은 땅에 떨어지고 이미 그저에 덮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만든 그림을 볼 터인데요. 거기 보면은 좀 리얼하게 이렇게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한 파발꾼이 아차! 늦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나미가 처형되었던 그 산을 훗날 아차사이다 이렇게 명했다는 지명 유래가 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왕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처형당한 추나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사과를 하고 이랬지만 추남은 듣지 않고 나는 그대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와서 충성을 다하였는데 어찌 당신은 한낱 여인의 말만 듣고 나를 죽였느냐. 나는 당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나는 분명하게 당신을 멸하게 한다. 나는 곧 충남 서천에 있는 김서연 장군의 부인인 만명 부인의 몸에 들어가서 만명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리고는 내가
어떤 방법을 하든 고구려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 고구려 왕은 곧 중신회의를 열어서 간밤에 꿈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추남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추남이가 곧 서천에는 만노군의 아들로 태어난다 하였으니까 중신들 중에서 아기를 임신한 가족이 있으면 곧바로 그 김서연 장군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쪽으로 가서 같이 살게 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해라. 그래서 아들을 놓으면 같이 친구가 되고 벗이 되게 해서 언젠가는 대고구려를 위해서 추남을 제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중신이 자기 부인이 임신했다 해서 그곳으로 가겠다고 청했고, 그래서 훗날 김유신으로 태어난 김서연 장군의 아들 집 옆에는 또 다른 고구려 회인이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백석이었다고 합니다. 백석과 김유신은 거의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이 동무로 지내고, 또 훗날 김서연 장군이 신라 도성으로 돌아와서 왕실에 있을 때도 그 백석의 부모가 신라 쪽으로 와서 친하게 또 지냈죠. 그러니까 이웃이 같이 지냈기 때문에 만노군 내외하고도 친했고, 이쪽 백석의 부모하고도 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절친한 벗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신라로 돌아온 백석과 또 만노군의 아들인 전추남, 지금은 이제 김유신으로 태어났죠. 김유신으로 태어난 그 두 사이가 아주 친한 벗이기 때문에 결국 화랑도 같이 그 영화향도 쪽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김유신이 상북통일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석이가 어느 날 기유를 내서 김유신을 유인하고 고구려에 첩자를 보내서 내가 김유신을 유인해 갈 테니까 팔공산 너머로 온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공산 너면은 고구려의 자객들이 이제 기다리고, 백석은 김유신에게 가서 유신공, 내가 지금까지 유신공을 지켜보니까 삼국 통일의 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물론 나도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 적을 알고 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마침 내가 고구려 지리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으니 우리 이 틈에 고구려를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김유신은 그 참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면서 그날로 바로 그 고구려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을 타고 영천을 통해서 지금의 팔공산 쪽으로 와서 팔공산 그 부근에 말을 두 사이 각각 메어놓고 넘어갔다 오게가 비무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팔공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문득 김유신 앞에만 한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손짓을 하면 자기의 가까이 오기로 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유신이 일어나서 가까이 가니까 유신공, 나는 신라를 지키는 호국 여신이요, 잠깐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쪽으로 따라가 보니 또 다른 두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여신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신라의 3호국 여신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데 김유신공 꼭 지켜줘야 한다. 그게 무엇이요? 지금 만약
당신의 친구인 백석이를 따라 이 산을 넘습니다. 백석이가 미리 짜놓은 그 흉기에 따라서 당신은 고을의 자객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니 빨리 신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은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문득 삼신이 영험함을 보였다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 영험함을 보였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소상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거기에서 결심을 하고 바로 백석이에게 내가 고을에 가서 살펴볼 중요한 문서를 깜빡하고 왔는데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올 테니까 백석공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석이 가만히 생각하면 중요한 문서라 하면 곧 고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나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따라갔다는 것이. 가서는 어디 갔나 하면 그 진영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들어갈 때 백석도 따라 들어갔죠. 그럴 때 백석은 대청 마루 앞에 서서 문득 뒤돌아보면서 사병들에게 명을 했죠. 저런 백석을 포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석에게 나는 그대를 친구로 여겨왔건만 너는 어찌 나를 배신하게 하려 했느냐? 너는 나를 유인해서 고구려 자객에게 내 목숨을 가져가려 했는데 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당장 저놈을 처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석이가 드디어 두 사람 평생 물론 고구려의 하명은 받았지만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마지막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김유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김유신 장군의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신은 전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신라의 대장군인 김유신이 어찌 전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김유신은 전생은 해와 달에게 점을 치는 일관으로서 미래를 내다보는 인물이었었는데 물론 고구려 입장에서는 큰 귀인을 잃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훗날 고구려가 멸망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김유신 대장군은 이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 명장이 되고 뒤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 통일전에 모셔진 태종무일왕과 또 문무대왕 김유신과 함께 이렇게 통일전에 모셔져서 신라의 삼국 통일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유신 장군 전생에 대해서 한 편만 설화적인 전성 형태를 제가 설명 형식으로 또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경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붙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김유신 대장군의 그 전생과 현생에 대한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